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가 떨어지고 금매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세보다 엄청나게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아직 수도권은 입질이 있지만 지방은 몇 달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대출 중단과 연이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부동산 심리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입니다.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들은 올 겨울에 금매를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주말에 시간이 많으니 전화 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심각한 상황 급변. 마침내 집주인 투매 속출. 집주인들이 안 팔리니까 이제 싸게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아직은 피부로 이제 못 와닿는 사람은 그대로 놓겠지만 계속 안 팔리고 급한 처지에 몰리게 되면 막 투매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싼 가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이 있는데 정말 핵이 터지듯이 뻥 터졌네요. 부동산 하락 4가지 유형. 오늘은 어떤 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릴게요. 보자고요. 먼저 부동산 하락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본식 장기 하락.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아마 대폭락이거나 사이클 하락 둘 중에 하나로 보여져요. 일본식 장기 하락. 왜냐하면 인구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이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10에서 30년간 장기 하락, 일본은 30년간 하락했죠. 자, 대략 50에서 80%까지 폭락합니다. 고가 아파트는 아예 회복 불능이에요. 장기간 하락하게 되면 고가 아파트 회복 불능이죠. 여러분들 도쿄 가면요, 웬만한 사람들 서울 집 팔고 도쿄에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대폭락입니다. 대폭락은 그냥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떨어지는 걸 말해요. 부동산 2에서 5년간 떨어지는 건데 금융위기나 거품 붕괴 자체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30에서 70% 폭락. 금융위기가 안 와도 50%는 떨어집니다. 지역별로 차등적 회복. 자, 2008년에서 2014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예죠. 그 다음에 사이클상 하락. 어떤 기간이 되면 너무 많이 뛰어서 올랐다 떨어졌다는 이 사이클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2에서 5년간 단순 사이클 하락이고 이건 아까보다는 좀 덜 떨어져요. 20에서 50% 폭락. 상승폭이 클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아마 50% 그래도 떨어지는 곳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를 들면 2003년에서 2005년간 약 3년간 일시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조정. 이제 단기 조정은 뭐냐?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1년 이내 초단기간만 거품이 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보통 10에서 40% 폭락을 하고요. 거품이 적을 경우는 좀 덜 떨어지겠죠. 자, 8월 2일 9.13 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대책인데 이때 집값 하락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강남에 25억짜리들이 17억, 단기간에 25억이 17억, 한 4달 만에 떨어졌다면 거의 30%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네요. 자, 2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거품. 이건 서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 지방까지 너무나도 지금 거품이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최소 사이클 2년에서 5년간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유형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3년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올해 떨어지느냐, 내년에 떨어지느냐, 그 이후에 떨어지느냐. 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에 떨어진다는데 왜 당신만 올해 떨어진다고 하느냐. 제가 언제 지금 떨어진다고 했어요. 내용을 똑바로 보세요. 자, 저만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사람도 없어요. 막 집값 올라간다고 해놓고 공급 부족이라고 집값 올라간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뛰는 거예요. 저는 정부 비판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정부 눈치나 보면서 공급이 적으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사탕발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제 말 틀렸나요? 아니, 그렇다면 공급이 엄청 많았던 2014, 15, 16, 17, 18, 19, 20년 엄청 많았는데 왜 폭등을 했어요? 집값 안 잡으면 폭등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핵심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시원치 않으니까 집값이 뛰는 거야. 지금 정책이 있습니까? 자, 2사 대책 이후에 정책 했습니까? 없으니까 집값 폭등한 거고. 그나마 그것도 정책이 아닌 대출 중단, 금리 인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꺾이는 거예요. 자,
먼저 3년간 부동산 시나리오 한번 보면 20%. 자, 2021년 집값 하락한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하락한다. 20%밖에 저는 안 봐요, 아직도. 물론 금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축소, 금리 인상으로 보합까지 떨어지고 대선 과정에서 좀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새 정부 때 대세 하락. 아무튼 올해 안으로 떨어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간상으로도 그렇고. 확률은 20%. 그 다음에 내년에 떨어진다가 거의 유력합니다. 50% 정도. 왜? 내년에는 일단 내년에 떨어진다면 상반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제 계속 금리 인상 나오니까 정책, 그리고 대선 과정, 이미 대선 이제 누군가 뽑힐 거 아닙니까? 과정이라든가 대선 어떤 대통령이 뽑히고 지자체 선거도 6월 달에 끝나고 하면 새 정부 때 대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내년 6월이면 다 끝나는데 대략 조금 안정기 잡더라도 내년 9월 정도 잡으면 1년 후잖아요. 내년 10월. 그러면 딱 1년 지나서는 거의 나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는 뭐 야당이 잡으면은 뭐 이렇게 규제가 없어지고 여당이 잡으면은 뭐 규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 좀 이상한 거지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측면보다는 집값이 얼마나 뛰었냐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30%. 뭐가 30%냐? 2023년 이거 23년부터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꽤 돼요. 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냐? 여기 보세요. 2022년 하반기 폭등,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 그건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계속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인데, 자, 대선 과정에서도 올라가고 새 정부가 집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코로나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또 다른 나라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만 또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심각하냐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많이 뛰었어요. 그냥 다른 나라처럼 좀 덜 뛰다가 늦게 같이 뛰었으면은 우리나라만 거품이 심할 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부터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어찌 됐거나 새 정부가 이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네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봐야 돼요. 여기서 핵심이 뭐다? 정책이라고 했어요. 정책. 그리고 집값, 그럼 정책이란 말은 집값 잡을 패가 있냐? 있어요. 패가. 지금 안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새로운 정부는 써야겠죠. 그럼 그 핵심이 뭐냐? 갭 투자하고 다주택, 이 두 가지만 잡으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형태든 이때든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폭락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자, 이제 코로나 세계 경제 위기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특히 주식 투자한 사람들 신경 써야 돼요. 자, 이 코로나가 워낙 거품을 키워버렸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세요. 돈을 맨날 찍어내다 보니까 엄청난 무한대의 유동자금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주식하고 부동산, 이 위험자산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돈을 찍어낸 것보다도 2배 이상 더 거품이 커져버렸어요. 뭐가? 주식하고 부동산이, 특히 부동산이. 실물 경제는 침체됩니다. 소비가 그렇게 뭐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은 불균형, 왜곡, 불확실, 바로 이런 부분들. 돈은 많이 찍어냈고 주식, 부동산 거품은 더 커졌고 실제로 소비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이제 물가 올라가게 되면 또 복잡해지겠죠. 결국은 세계, 국내 어느 나라 하나가 금융위기라는 아주 문제에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중국이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자, 하락장, 폭락할 아파트 4가지. 그렇다면 하락장에 누가 많이 떨어지느냐? 하락장만 놓고 보면, 다음 상승장 말고 하락장만 놓고 보면 이 순서로 많이 빠져요. 잘 들으세요. 자, 입지, 호재, 선반영이 이미 돼가지고 지금 상승장에 호재 때문에 많이 뛴 것들 또는 입지 때문에 많이 뛴 것들이 폭락한다. 자, 1번이 뭐냐? 강남, 서울. 비싼 것들이 제일 많이 빠져요. 강남에 몰려있잖아요. 자, 그리고 한강라인도 많이 떨어지겠죠. 강남 3구, 한강변, 도심권, 여기가 1등으로 많이 빠진다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 또는 뉴타운, 얘들 거품 얼마나 심합니까? 피가 어떻게 막 7, 8억, 막 9억 붙어요. 자, 강남권, 목동, 여의도, 노원, 뭐 뉴타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모여있는 그것 때문에 많이 뛴 이곳들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어디가 많이 떨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 1,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호재로 많이 뛰었고 2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많이 뛰었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비싼 만큼 폭락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GTX다, 뭐 전철이다, 이것저것 뭐 호재,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뛴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서 이거에 관심을 가져갖고 GTX라고 그거 사고, 물론 안 올라간 것은 사도 돼. 안 올라가는 게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과천, 광명, 분당, 유래. 아무튼 GTX, A, B, C, D 노선 다 위험하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역시 지방 고가 아파트들, 부산, 대구, 세종, 대전, 광주, 천안, 울산, 창원, 기타 뭐 수도권 인천의 신도시라든가 또는 위성도시 중에서 집값들이 비싼 곳들은 그냥 우수수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이건 하락만 놓고 봤을 때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겠죠. 이제 이 10년 전과 폭락장이 지금 비슷하다는 게 참 재밌어요. 보세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자,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뛰었다면 대충 10년부터 14년까지 폭락을 했죠. 근데 2015년부터 2020 지금 현재 21년, 길면 22년까지 폭등할 거예요. 최장 상승이죠. 그런데 결국 하락장은 올 겁니다. 아마 22나 23년에 빠지면 바닥은 26년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상승장 2005년에서 2009년 5년. 이때는 15년에서 22년 8년. 즉 지금이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지금 정권 내내 뛰네요. 자, 그 다음에 하락장. 예전에 2010년에서 14년까지 5년간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하락장 2023년에서 2026년 4년간 아마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집값 폭등, 금융위기, 집값 폭락 이 과정을 겪었죠. 근데 이번에는 집값 폭등, 뭐 금융위기가 아니라도 경제 불안, 집값 폭락의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집값 폭등락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권에서 폭등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부동산 폭등 4년, 부동산 폭락 5년, 부동산 폭등 8년, 부동산 폭락 4년으로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좀 특정 지역이 많이 떨어졌고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고 10년 동안 두세 배 폭등 후에 20에서 70%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서울 포함해가지고 전국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버블 세븐이 아니에요. 전국 모든 곳들, 그것도 모든 평형입니다. 소형이라고 안 빠진다고요? 아니 지금 2억 같은 게 9억인데 20평대가 그게 안 빠지겠어요? 반토막 나지? 자, 10년 동안 두세 배 폭등한 후 역시 30에서 70% 전후 옛날보다 더 빠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제반이 불안한 상태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불안해요. 8번 서울 신도시 분양 거품 최고치에 다다랐죠. 이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신도시 분양 거품 최고치 아니나요? 지금 신도시 새 아파트 얼마나 거품이 심해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2기 신도시 분양 시점에 집값 폭락했어요. 분양하고 입주 시점에 폭락을 했는데 길게 분양했거든요. 자, 이번에도 3기 신도시 분양도 지금 당장 말고 아마 이제 민영 분양이 본격화될 시점부터 입주하는 시점, 그때 또 다주택 매물이 동시에 터지면서 집값 폭락이 예상됩니다. 똑같아요. 이때는 2기, 이때는 3기. 자, 2007년 수도권 부동산 불패 과열. 수도권은 부동산 불패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2021년 전국 부동산이 최고다 불패. 이제 전국적으로 폭락을 하겠죠. 자, 이제 부동산 끝물징조도 7가지로 보여집니다. 항상 안 좋은 것이 뛴다. 이게 끝물징조예요. 특히 21년에 많이 뛰었다. 지금 서민 아파트가 제일 많이 뛴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 제일 많이 뛰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왜 안 잡았는지 경고하고 죄송합니다 사과할 때 그런 말 할 게 아니죠. 집값 차별 카드가 많은데 잡았어야죠. 자, 여기 30대 영끌. 30대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의사고 무슨 박사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젬병입니다. 자, 30대 영끌자들. 그 다음에 대기업 매각. 대기업 지금 매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낌새가 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아파트 대형 평형을 매입한다. 아파트도 아닌 것들이 지금 자꾸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경매가도 높고 이거는 분명히 끝물의 징조예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곳 수도권 외곽 뭐 지방도 막 군 단위 10단위가 뛴다. 이것도 끝물 징조예요. 전국 부동산이 지금 과열됐어요. 끝물 징조. 최저가 대비 이미 2배에서 3배까지 폭등했어요. 끝물 징조. 거래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끝물 징조. 거래량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부동산 끝물 징조. 자, 이게 끝물 징조가 언제까지 갈지 지금 되게 길게 가는데, 자, 2030은 이거를 자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가 집값 하락을 이끌 수 있고 나중에 하우스푸어라고 들어보셨죠? 미리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춘들. 자, 가계부채의 절반은 MZ세대입니다. 2019년 33%, 2021년 50.7%, 특히 2021년에 와가지고 아예 그냥 반절 이상은 자, 2030. 이 사람들이 상투에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변동금리도 최대치로 잡았어요. 72%로 최대. 지금 변동금리가 약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80%로 올라왔죠. 금리 인상 함으로써 타격. 그 다음에 상투장 매입. 그리고 20년에 잡은 사람은, 경기도 잡은 사람들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21년에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끝물에 많이 잡았고 2020년 후 매입. 자본 돈도 부족하고 소득도 부족합니다. 2030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이 부모님이 5060 세대예요. 부모님하고 연계된 경우도 있지만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P2 영끌 1위입니다. 주담대 맥심까지 받아버리고요. 요즘은 이제 안 해주죠, 잘. 자,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P2로. 자, 이제 집값 잡기 종합대책 왜 없어요? 이거 별표 쳐놔 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대책 이거면 잡혀요. 왜 지금 집값이 이렇게까지 8년 동안 뛰었냐? 이건 정말 유치원생도 알 것 같아. 자, 여기 보세요. 자, 크게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대책과 투기대책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히 배열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공급대책은 크게 자,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장기대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가 뭐가 있냐면 공급 확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장기가 필요해, 단기가 필요해, 대책이. 단기가 필요한데 지금 이놈의 정부는 공급 확대하고 장기만 하고 있어요. 당장 불을 꺼야 하는데 당장 불은 안 끄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분양을 하는 걸 무슨 공공임대로만 싸발라가지고 일반 사람들 집도 못 잡게 해요. 이러니 집값이 뛰죠. 자, 지금 장기적 대책, 지금 단기적 대책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매물 유도합니까 지금? 오히려 매물 잠김. 다주택 지금 매물 잠기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투기 대책, 단기 세 가지. 자, 수요 억제하고 있습니까? 뭐 갭투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아예 그냥 실거주만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투기 대책, 다주택 보유세 지금 때리고 있나요? 다주택자들 종부세 세나요? 오히려 양도세 중과 때려가지고 못 팔게 하고 있잖아요. 투기 규제도 없어요 지금. 자, 규제 변경, 오히려 특공, 가점제. 자, 그리고 임대도 축소시켜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특공 늘리고 가점제 늘리고 임대도 엄청나게 늘려요. 국민임대 LH만 살찌게. 자, 대출 규제 분양가 인하 자꾸 뭐라 그럴까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분양가는 인하해야죠. 근데 지금 인하가 되는 게 아니라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공급 확대 장기 3기 신도시 조기 시행 추가 신도시 조기 시행하겠다고 해서 계속 이 나머지 4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전에 투기 대책을 하고 전쟁을 선포했으면 끝을 봐야지. 왜 안 합니까? 투기 대책 해야죠.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집값 띄우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이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후보들 많잖아요. 여당도 있어요. 야당도 있고. 그 사람들 찍어주세요. 자, 이제 넘어가면 집값 올라도 매입 신중해야 할 이유. 집값 올라도 매입 왜 신중해야 하냐. 자, 비과세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2년간 띄워줘야 하는데 2년 뛴다는 보장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잔금 기준이니까 2년 3개월 이상 뛰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결국은 2년 3개월 뛰기는 어렵고 폭락을 경험할 것 같아. 상승장에 만약 매도하면 양도세 폭탄이 따라가요. 1년 이내에 매도하면요. 여러분들 70% 세금 내요. 2년 이내에 매도해도 60%. 실거주 안 해도 50%. 여러분들 엄청나죠 세금. 그렇다고 여기다가 복비 내지 또 취득세 내면 사실상 1억 뛰어봤자 2천만 원이나 가져가요. 또 뛴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비과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잡아라. 두 번째 위험 요인도 많아요. 폭등 후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고 자 폭락장에 물려버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안 팔려요. 1000세대 아파트도 안 팔립니다. 잘. 그런데 무슨 몇십 세대 몇백 세대가 그 7, 8년 동안 안 팔려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경기도 보세요. 서울 외곽 보세요. 지방? 자, 원금 전액을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왜? 갭투자 10억짜리 잡는데 5억 갭투자 있다. 5억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이잖아요. 회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회복 못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도권 외곽이나. 하락 요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지 증가, 금리 인상 속도.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대선 전국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분명히
무슨 대책이 나올 거예요. 집값 하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집 잡는 사람들. 10년 사이클로 보아도 22년 이후는 진짜 위험해요. 여기 보세요. 10년간 뛰었고 여기 10년간 뛰었죠. 자, 98년부터 거의 2009년 뛰었으니까 10년 뛰었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2013년 바닥이라고 치고 2022년까지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뛰었죠. 모양이 비슷해요. 이렇게. 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2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것만 남은 거야.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이때 하필이면 일기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물량에는 장사 없는 거야. 이때 2기 신도시가 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때 또 3기 신도시가 나오는 거야. 거의 40에서 50군데. 더 많아요, 얘들보다. 인구는 줄었는데. 자, 집값 안 떨어지고는 못 베기겠죠. 자, 이제 부동산 심각한 상황. 아유, 부자 한 명이 지금 여기 매달려 있네요. 서민들. 엄청나게 매달려 있네요.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집값 분위기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거의 매일 방송을 통하여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부터 하락장과 폭등장이 일어나게 될 상황과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며 무심코 지나쳤던 과거 하락장이 아쉽다면 지금부터 수년간 초미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